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에 여러분들하고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우주 시대와 수소 시대를 여는 세라믹 그리고 전기화학 얘기인데요. 1시간 동안 좀 즐겁게 소통하면서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인데요. 한국세라믹기술원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라믹기술원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세라믹이 뭔지, 그리고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잠깐 같이 한번 고민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우주시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세라믹 기술원은 영어로 코리아 인스티튜트 오브 세라믹 엔지니어링 앤 테크놀로지인데요. 세라믹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 세라믹 기술원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세라믹 기술원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어요. 도자 시험소로부터 출발해서요. 중앙공업연구소, 그리고 정부기관이었는데요. 요업기술원이라고 해서 요업기술, 세라믹의 좀 한국말인데요. 그런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현재는 독립기관,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서 정부 출연기관이고요. 저희는 연구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나온 100년이 있고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기대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대전에 연구소들이 많잖아요.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고요. 저희 기관은 정부 기관이었는데 연구 개발과 기업 지원 그리고 도자 관련된 정책 지원을 하던 기관입니다. 지금도 정부 기관에 속되어 있는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그 기관 안에 연구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도 거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서울에 있다 지금은 진주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진주, 광주 멀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제 1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여기 왔습니다. 저희 기관은 지금 60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종사하고 있고요. 매년 1,000억 이상의 연구비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성장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연구소에는 신성장 소재연구본부, 소재융합고도화연구본부, 그리고 바이오 소재융합연구단, 저탄소 디지털 전환사업단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단이긴 한데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는 본부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업단은 탄소 중립, 수소 에너지, 디지털 소재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3개 그룹에서 박사님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저희 연구원들이 좀 연구하는 모습을 좀 담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2차 전지, 수소,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신문이나 책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어떤 기판인데요. 반도체 웨이퍼라고 합니다. 세라믹 재질로 되어 있고요. 배터리를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다양한 세라믹 소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이거를 믹서기에 갈면 고운 흙이 나오는데요. 그게 다 세라믹 소재입니다. 세라믹 70%가 세라믹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외에 미래에 다가올 수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소재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세라믹입니다. 이러한 세라믹들은 여러분들 세라믹 하면은 이 도자기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손으로 빚고 하는 도자기가 생각나죠? 근데 지금은 더 첨단화돼서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그런 기술들로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그런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디지털로 산업을 빨리 전환해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기관이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했었습니다. 키워드만 저희가 적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Low Emission Advanced Power. 예. 이거는 제가 만든 연구실 이름인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세라믹 연료전지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수소차 관련된 소재, 그리고 전고체 전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전지 중에서도 신문에서 전기차 화재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전기차 화재를 혁신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소재가 세라믹 소재입니다. 세라믹 소재를 다 쓸 경우에는 그런 화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쓰고 있는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일을 많이 하면 뜨겁죠? 많이 뜨거워집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소자의 이런 회로 선폭들이 상당히 좁아져서 몇 나노 공정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소자들의 선폭이 높아지면 여기에 전기의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면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소재들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 파워 반도체라고 해서 기판이 지금은 실리콘 웨이퍼인데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갤륨 나이트레이드라든지 이런 새로운 세라믹 소재를 써서 디바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도 저희 기관에서 제가 있는 부서에서 같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라믹이 사람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김치 담그는 항아리, 간장 담그는 독 이런 거 보셨죠? 금속이나 고분자는 미생물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항아리는 미생물이 있어서 저희가 맛있는 발효식품들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세라믹은 사람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흙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세라믹이 뭔지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기관은 매년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항아리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삼투압 원리를 이용해서 세라믹 필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악한 수질 환경을 이런 필터를 가지고 개선하는 사업들을 해주고 있고 인간을 살리는 일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기관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Kiss and Leaps Forward 이 영어인데 이 립이라는 단어가 개구리가 점프한다는 뜻이에요. 도약한다는 뜻이에요. 립. 아까 기억나시나요? Low Energy Advanced Power. 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실의 이름이에요. 립입니다. 예. 새롭게 도약하고자 이런 이름을 지었고요. 여러분들도 미래를 향해서 좀 도약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 드시나요?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죠? 석기 시대, 철기 시대. 세라믹 하면 석기 시대에도 세라믹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돌을 이용했으니까요. 예, 돌이 세라믹이긴 합니다. 네, 저희가 세라믹, 금속, 고분자 이게 3대 소재인데요. 이런 소재의 풍요로움을 넘어서 이제는 에너지가 풍요로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발전하면서 많이 풍요로워지고 있죠. 더 넘어서는 이제 이 풍요로운 시대에 AI, 디지털들이 결합돼서 여러분들 더 풍요로운 시대로 끌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광양이나 포항에 가보셨어요? 광양이나 포항에 가면 이런 굴뚝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굴뚝 안에는 코크스라는 연료를 넣고 철광석을 녹여서 쇠를 만들어냅니다. 이 코크스는 뭐냐면 석탄에서 만드는 연료인데요. 대부분 카본이 들어가 있고요. 이 카본이 산소와 만나면서 타면서
철광석에 있는 철과 녹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테인리스라든지 철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런 큰 고로라고 하는데요. 이 로에 금속을 만드는, 지금 저희가 풍요로운 철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내와 벽돌들이 중요한데요. 여기에 1000도, 2000도가 넘는 환경을 견디는 거는 세라믹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라믹 소재, 요업 소재들이 그 철기 시대를 열었고요. 지금 금속과 세라믹이 풍요로운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라믹이 어떤 건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세라믹이 뭐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큰 용광로를 다루는, 저희가 인류의 발전이 그런 기술이 있었잖아요. 세라믹스, 이건 고대 그리스어로 케라모스라는 데서 왔는데요. 세라모스, 케라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불에 구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석기 시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구워서 열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을 다루고 저희가 구워내는 것들, 빚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세라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 하면은 도자기, 시멘트, 유리, 내화물, 연마제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치 약간 좀 올드하고 전통 소재 같은 느낌이 나시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 철기 시대를 연 것도, 그리고 미래 시대를 연 것도 이 안에 있는 기술들입니다. 불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첨단 세라믹의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라든지 수소라든지 우주 시대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소재에 세라믹 소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뉴스에 보시면은 이제는 로봇이 저희 말을 알아듣고 챗GPT가 사람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래하면 먼저 이런 상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여기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지만 저희 지구 위에는 80억 인구가 넘습니다. 이제 곧 100억 인구가 될 건데요. 인구의 증가를 보시면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이렇게 직선형이 아니라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곧 저희는 이제 100억 인구를 맞이하게 될 건데요. 잠깐 여기서 되게 어려운 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에서 엔트로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중고등학생들은 엔트로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트로피가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무질서도라고 한국말로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얼음을 놔두면 녹죠. 얼음은 이 얼은 거 자세히 보셨어요? 이렇게 결정구조처럼 이렇게 꽃도 피어 있잖아요. 이거는 결정구조라는 거는 뭐냐면은 줄을 맞춰서 다 서 있는 거죠. 이렇게 물질들이. 그런데 물은 조금 더 무질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연현상은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대로 다 지나가요. 과학이라는 거는,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처럼 이런 강연 듣다가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과학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지금 이제 공학자입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과학과 공학을 나눠주셨는데요. 과학은 이런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이해하고자 하는 도구인 거고, 공학은 이런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윤택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는데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현상이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엔트로피라는 개념으로 보면 숫자의 개념으로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엔트로피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상당히 높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억 인구는 엔트로피가 예전에 비해서 높아진 거예요. 예. 무질서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엔트로피가 높으면 그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예, 제가 엔트로피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를 높이다 보니까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방하고 비슷하죠? 어떤 곳이 엔트로피가 더 높을까요? 어떤 곳이 엔트로피가 높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엔트로피가 높고요. 여기는 엔트로피가 낮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 아이들 방이 이렇다고 해서 뭐라고 하실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런 높은 엔트로피 방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깨끗하게 정리된 방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들 이 깨끗한 방을 쓰고 싶으시죠? 이 방을 쓰고 싶어서 매일 이렇게 어머님들이 청소를 하고 일을 하십니다. 에너지를 쓰세요. 예, 여러분들은 이 로우 엔트로피를 즐기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계신 거예요. 에너지를 쓰고 있죠. 예. 이거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방에 이런 것들을 넣고 다녔는데요. 배터리도 있었고 노트북도 있었고 카메라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그 아이폰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카메라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심심해서 여기에는 배터리가 얼마나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여러분들 배터리 뒷면에 보면은 숫자가 있어요. 미리암페어. 이게 에너지의 총량이거든요.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근데 여기를 다 더해도 2000mAh인데 아이폰 하나는 뒤에 보시면 배터리 충전 용량이 3000, 4000 이렇게 합니다. 그 더 편리해졌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엔트로피가 낮아졌는데 에너지를 저희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과학 발전이라는 얘기는 과학 발전은 저희를 편리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줍니다. 그 이유는 엔트로피를 계속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자연적으로는 엔트로피가 늘어나지만 과학을 이용해서 저희가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예전에 이런 거 보셨어요? 이 알파고하고 그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는 거를 제 TV에서 봤는데 그 한 번 이겼죠, 이세돌이. 근데 지금은 이제 인간이 알파고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알파고한테 지는 걸까요? 이거 누가 이렇게 논문에 분석을 했는데 이 이세돌이 쓰는 동안 그 사람의 뇌에서 시간당 20W라는 에너지를 썼대요. 20W 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탄수화물은 4kcal 1g인가? 예, 그리고 지방은 9kcal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이 20W는 칼로리로 다시 환산하시면 그 한 1700 칼로리 정도 될 거고요. 그러면은 밥 한 고기가 되지 않는 양이에요. 근데 이세돌을 이기려고 이 알파고는 그 1200여 대 컴퓨터가 연결돼서 일을 했고요. 이때 소모한 전력이 시간당 56kW 전력을 썼대요. 56kW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전기세만 해도 엄청납니다.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은 아닌데요. 이렇게 보면 인간의 뇌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긴 거죠. 예. 밥 한 공기도 안 먹고 알파고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 이 기사를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AI, 저희가 정말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더 중요한 기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미래 세상을 하이퍼 엔트로피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높은 엔트로피의 시대를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했지만 엔트로피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수한 에너지를 써야 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사는 미래는 80억, 90억, 100억 인구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미래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에너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북극곰, 저는 북극곰입니다. 이런 영상 많이 보셨죠? 예. 그 기후 위기 얘기가 나오면 북극곰이 꼭 있습니다. 예. 근데 그 BBC 뉴스나 다큐멘터리에 북극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 빙하가 많이 녹고 있고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들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전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면 지구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결국에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저희가 노출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추면 그 2030년, 2040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2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전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희 나라도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이산화탄소 감축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산업체에서는 11.7%라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걸 줄이지 않으면 저희의 모든 그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그 정부는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는 그 앞으로 그 600만 톤의 1년에 수소를 소모하는 경제 구조를 요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소의 생산이라든지 수소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부 정책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수소라는 단어가 좀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저희가 100년 뒤면은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걸 멈추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야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거냐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쓴 에너지는 다 카본이 함유되어 있어요. 카본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카본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산소하고 결합해서 CO2를 배출하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C가 아니라 H, 수소가 되면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하면 CO2는 없겠죠. 물이 나오겠죠. 물은 저희가 생명에 제일 중요한 그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오염이 좀 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를 무탄소 사회, 수소 경제 사회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소가 쓰이는 사회를 수소 경제 사회라고 해요.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영어로 적었는데 그 수소를 쓰기 위해서는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수소를 에너지로 바뀌는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그 순환하는 구조가 수소 경제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수소를 여러분들 그 석유화학 공장 가보셨어요? 여수에? 파이프라인 상당히 많죠? 거기서 수소를 얻어요. 거기서 수소를 얻어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석유화학에는 C만 있는 게 아니라 H가 같이 있어요. CH에 연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석유화학이에요. 석탄은 C로만 되어 있습니다. CH에서 저희가 에너지를 빼면 H도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수소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소를 얻고 있는데 수소가 얻으면 반드시 CO2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석유화학에서 얻어지는 수소는 값이 싸지만 미래 사회는 적절치는 않아요. 그래서
물에서 100% 저희가 수소를 얻고 다시 이 수소를 에너지로 만들면서 물을 만들고 하는 이런 구조를 수소 경제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멀은 얘기 같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게 되겠죠. 예전에는 그 엔진으로 치자면 과거에는 저희가 석탄이나 나무를 떼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신에 스팀 엔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내연기관도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에서는 기름을 떼죠. 근데 미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수소로 바뀌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쓰이는 엔진은 좀 다른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연료전지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를 움직이는 심장에 새로운 엔진이 필요한데 그 엔진이 수소 연료전지예요. 그래서 신문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수소차, 수소 트럭, 그리고 수소 발전소, 그리고 이거는 그 애플의 큰 데이터 센터인데 데이터 센터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디지털 사회는 많은 전기를 소모합니다. 이런 전기를 소모하는 데 있어서 깨끗한 에너지는 더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모빌리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소 모빌리티가 수소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 전기차. 예. 그리고 수소는 이런 고분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연료전지를 가지고 수소차를 만드는데요. 자세하게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다 아세요? 테슬라 멋있죠? 예, 저도 테슬라 사고 싶은데요. 이건 테슬라고 이건 연료전지 자동차예요.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건데 테슬라가 좀 더 비싼데 지금 더 잘 팔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디자인도 멋있고 손쉽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소는 아직은 충전의 어려움도 있고 내구성의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전기차가 한 번 충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20분, 40분 만에 충전하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전기차가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내구성인데 전지의 내구성, 충전의 내구성. 그래서 전기차는 점점 해결해 가고 있고 연료전지는 조금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직 내구성이 많이 좋지 않아서 소재의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좀 시급한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퓨얼셀 카인데 연료전지 자동차를 퓨얼셀 카라고 합니다. 근데 풀카라고 멍청한 차라고 이런 얘기를 한데 저는 연료전지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반대로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는 뭐냐면요. 중고등학생들은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화학 반응에 대해서. 화학 반응을 하면 어떤 거는 열이 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열이 뺏기기도 합니다. 차가워지기도 해요.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폭발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면 폭발하면서 열이 나오고 H2가 돼서 물이 됩니다. 그런데 수소하고 산소를 빨리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소하고 산소를 분자 물질이 직접 만나지 않고 이온으로 천천히 만나게 하면 에너지는 그대로 전기로 뽑아서 쓸 수 있고 폭발은 하지 않아요. 그게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에서 이온이나 전자가 교환하게 하려고 하면 그 중간에 막이 필요합니다. 이런 종이로 된 막이 필요하거나
세라믹으로 된 막이 필요하거나 서로 가림막이 필요해요. 이 막을 통해서 수소 이온이나 산소 이온이 천천히 만나게 되면 그 반응의 급격한 반응은 줄일 수 있고 외부에 서킷을 만들어서 회로를 구성해서 전자를 교환할 수 있어요. 그럼 전자의 흐름은 전력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데요. 혹시 아는 이걸 3차 전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차 전지는 여러분들 그냥 여기 뒤에 이제 그 배터리 같은 것들이 있죠. 2차 전지는 충방전을 할 수 있는 것을 2차 전지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연료 전지는 그 충방전이 필요하지 않고요. 연료를 공급하는 한 전기를 저희가 계속 쓸 수가 있어요. 그 연료가 수소, 산소입니다. 산소는 공기 중에 많으니까 특히 연료는 수소겠죠. 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에 이온을 교환할 수 있는 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고요. 그 이런 멤브레인이 5가지, 6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인데요. 그 어려우니까 크게 이제 구분을 하면은 폴리머, 고분자로 되어 있는 막이 있고요. 그 이렇게 딱딱한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근데 고분자로 되어 있는 막은 수소 H+를 이동시킬 수 있고요.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막은 산소 이온 O2-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H+도 이동시키는 세라믹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면은 이 소재가 뭐냐에 따라서 PAFC, MCFC, DMFC, PMFC, SOF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PMFC는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 멤브레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자 막을 이용한 거를 PMFC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인데요. 프로톤이 아까 말씀드린 건 H+입니다. 그리고 SOFC는 솔리드 옥사이드 퓨어셀, 솔리드 옥사이드가 세라믹입니다. 세라믹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솔리드 옥사이드, 그 산화물과 결합되어 있는 특정한 세라믹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연료전지를 만들면 SOFC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는 이렇게 막을 하나 사이로 두고 산소와 수소가 반응하게 하고 전기를 뽑아서 쓰는 게 연료전지 디바이스고요. 이렇게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여러 장으로 겹겹이 쌓으면 한 장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여러 장이 되니까 많아지겠죠. 그런 걸 이제 스택한다고 하거든요. 스태킹. 이렇게 스택을 쌓고 이 스택을 자동차나 발전소에 넣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전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PMFC 말씀드렸었죠. 연료전지 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이 PMFC예요. 예, 넥소 보셨나요? 주차장에 지금 몇 대 서 있던데요. 예. 저희 연구소에도 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운전도 해보는데요. 예, 너무 신기합니다. PMFC가 아까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 폴리머 전해질 연료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표현은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입니다. H2+를 H1+를 이동시키는 멤브레인을 가지고 연료전지 디바이스를 만듭니다. 그럼 반응식은 이렇게 그 연료가 들어가는 극에서는 수소가 H+ 프로톤 이온이 되고요. 전자를 4개를 내어놓고 그 다음에 그 공기극으로 가가지고 산소하고 만나서 물이 되는 이런 게 연료전지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온화 반응 중에는 전자가 나오잖아요. 이 전자의 흐름이 전류가 되는 거고 저희가 쓰는 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드론에도 쓰고 있고요. 자동차에도 쓰고 있고요. 뭐 다양한 곳에 연료전지를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하니까 좀
아까 폭발한다고 말씀드려서 좀 위험한 생각도 좀 들으시죠? 예. 혹시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 영화 아실 텐데요. 영화 터미네이터 3, 2003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이 사람을 구하려고 온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미래에 발전된 터미네이터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처를 입었는데 심장에서 카트리지를 하나 빼서 던졌어요. 근데 이게 펑 하고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의 음성이 좀 잘 안 들리는데 이 사람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퓨어셀이라고 그래요. 2003년에 너무 좀 상상력이 대단하죠. 저희는 아직도 이 작은 연료전지 못 만들고 있는데 이 작은 거를 던졌더니 큰 폭탄이 수소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폭탄처럼 사람들이 인식되어 있는데요. 수소 폭탄하고 수소 연료전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수소 폭탄은 인공 태양광이 금요일 과학터치에 그 강의도 있던데요. 교수님 너무 재미있게 강의하셨는데 태양을 만드는 원리에 이제 핵융합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이제 삼중수소가 쓰이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수소는 경수소라고 해요. 그래서 수소가 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폭발하는 핵폭탄이라든지 수소폭탄은 융합 반응이라든지 핵분열 반응을 통해서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가 얻는 에너지는 그에 비해 조금 더 작아요. 그냥 수소하고 산소가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리고 그 화학 반응에서 저희가 전기를 쓰니까 전기 화학 반응 정도, 많이 다른 에너지예요. 이렇게 폭발을 여기 심하진 않은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원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이걸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중고생들은 여기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주기율표에 여기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수소는 1번이죠. 1번 주기율표에서 1번이라는 뜻은 제일 가볍다는 뜻이에요. 아까 삼중수소 말씀드렸는데 삼중수소는 뭐냐면 여기가 3입니다. 3. 그래서 삼중수소예요. 이게 뭐냐면 프로톤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죠? 물질을 계속 쪼개면 물질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건 분자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게 원자였는데 얼마 전에 그게 깨진 게 이제 더 쪼개면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어요. 밀입자라고 하는. 근데 이 안에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톤 하나하고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이렇게 해서 중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를 합쳐서 무게로 표현하는데 그 숫자를 여기에 적습니다. 1. 얘는 프로톤이 하나니까 중성자도 없고 하니까 1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1이에요. 상대적인 무게가 1이에요. 여기는 양성자의 숫자를 적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 이렇게 보시면 숫자들이 있고 기호가 있어요. 그럼 삼중수소는 이렇게 적죠. 얘는 중성자가 2개가 있고 양성자가 있어서 3이에요. 무게가 3. 얘는 중성자와 양성자 방사능이 배출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이 경수소에서 산소하고 반응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물리적인 핵 물리의 반응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좀 다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경수소는 정말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에 탱크로 실어 놓으면 여기에 아무리 총을 쏘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넥소 광고에 있는데요. 저희는 총기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총을 쏴도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광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탱크가 큰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수소를 고압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위험한 건 아니고 고압 가스로 보관되어 있으니까 좀 위험하긴 해요. 하지만 조금 찢어지거나 수소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수소는 바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폭발하거나 반응하지 않아요. 폭발하려고 하면 수소에 발화점이 있어야 되는데 발화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소
폭탄처럼 쉽게 그렇게 폭발하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연료전지 얘기로 돌아와서 고분자 형태가 있고 세라믹으로 된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라믹으로 된 연료전지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형태는 산소를 이동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용도가 조금 다른데요. 자동차로 쓰이는 거는 폴리머를 쓰고요. 그리고 세라믹을 이용하는 거는 발전용에 좀 많이 쓰입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고 해서 발전 단지에 그 고체 산화물 연료 단지가 조금 있죠. 세라믹이 어떻게 산소를 이동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아까 그 항아리에 미생물을 담고 있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기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세라믹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데 산소가 있어야 될 자리에 산소가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비어 있는 산소의 자리에 산소 이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세라믹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세라믹들을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해요. 뭐 수소도 만들고 연료전지도 만들고 심지어 그 철광석에 있는 산소도 빼내서 철을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저희가 하는 거는 연료전지인데요. 팹하고 SOFC의 차이는 그 세라믹 연료전지는 고온에서만 산소를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온에서 연료전지를 작동하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좀 더 높아요. 변환 효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인데요.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을 제어해야 되는데 고온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요. 저온은 다시 열을 줬다가 뺏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연료전지에서 에너지 변환 효율이 80%, 90% 되는 거는 세라믹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발전용에 저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료국에 그 세라믹 연료전지는 연료국에서 전자를 내어주고 공기구로 가서 산소하고 전자가 결합하면 산소 이온이 되고요. 산소 이온을 이 멤브레인에서 투과를 하고 막에서 투과를 하고 다시 산소 이온이 수소하고 만나서 물이 되는 과정을 얻습니다. 그런데 전자를 이렇게 외부에서 교환을 할 수 있으니까 전지처럼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연료전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자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예. 그 고등학생들은 아실 건데요. 갈바닉 전지라고 합니다. 농도 전지. 예.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막 있잖아요. 멤브레인. 이 사이에 수소나 산소의 농도가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런 성질이 구동력이라고 해서 기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전지는 그 기전력을 화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1.23V라는 그 볼티지가 생기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그 배터리의 파워는 뭐냐면 볼트에다가 얼마의 암페어를 썼냐를 곱하면 그게 출력값이 됩니다. 그게 1이에요. 그러니까 볼테지는 계속 유지되면서 전류를 계속 뽑았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세상에 그런 물질은 없어요. 모든 물질은 저항을 가지고 있어서 점점 볼테지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떨어질 때까지 얼마의 에너지를 뽑았으니까 전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연료전지인데요. 이거는 저희 아이들하고 저는 영화 보는 걸 좀 좋아하는데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저 이게 중학교 때 이 영화를 봤는데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대학원 때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본 영화가 연료전지인가 보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쓰레기에다가 알코올이랑 해가지고 자동차에 넣죠. 지금 이분들이 지금 빨리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미래에서 일이 생겨서 그래서 이 자동차가 큰 출력으로 이렇게 하늘을 날아서 그 미래로 가는데요. 이때 이게 백투더퓨처 2인데 원에는 이제 그
핵 연료를 쓰는데 2탄은 좀 발전해서 쓴 게 이제 연료전지입니다. 이건 제가 영화를 다시 봐도 이건 연료전지가 아니고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소를 연료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쓰레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메탄 같은 것들이 있어요. CH. 저희가 버리는 유기물들에는 CHON이 다 있는데요. C도 산소를 만나면 CO2가 되고요. H는 산소를 만나면 H2O가 되고 다 전기를 뽑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연료전지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세라믹 연료전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세라믹 막을 통해서 연료에 있는 그 전자 그리고 산소와 만나는 교환 반응을 하는 게 연료전지인데요. SOFC는 특히 이제 고온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 대비 발전 효율이 좀 높습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가 사실 2017년도에 하늘 보시면 많이 뿌였잖아요. 미세먼지나 그 환경오염이 많아서. 그게 이제 화력 발전이 많아서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많이 늘어나서 한 6억 톤 정도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미세먼지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연료전지가 이런 것들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뭘까요, 여러분? 뉴욕인데요. 연도가 이게 1953년이에요. 이쪽 사진이. 너무 환경오염이 심하죠. 이쪽 사진이 2011년 사진입니다. 이렇게 환경오염 심한 이유는 석탄 화력 발전을 많이 떼서 이산화탄소도 많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아서 뿌연 거예요. 지금 뉴욕 하늘은 IT 금융산업 때문에 깨끗하죠. 근데 연료전지는 이런 기능이 또 있습니다.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넥소 광고인데 보시면은 그 미세먼지가 많은 공기, 이산화탄소 많은 공기가 깨끗해져서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연료전지는 그 연료 수소 또는 수소가 들어가 있는 연료를 연료로 쓰지만 산소도 써야 돼요. 그래서 산소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내뿜는 과정이 필요해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도 있었죠.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연간 2.4톤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료전지 선진국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깔려 있는 연료전지가 한 1기가와트 정도 돼요. 1기가와트 잘 상상이 안 가시죠? 그 핵발전소에 이렇게 돔처럼 생긴 거 보셨어요? 저쪽 고리나 이런 데 가시면 핵발전소에 돔처럼 생긴 게 4개 정도 있습니다. 4개. 4개 정도 있는데 한 기가 1기가와트 정도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연료전지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의 한 기 정도를 대체하고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에서 30%가 세라믹 연료전지로 깔려 있어요. SK 블룸 에너지. 두산에서도 세라믹 연료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은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경제 사회가 이제 눈에 좀 보이시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수소 경제 사회가 되려면 수소 그 순환 구조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그린 수소가 필요하고요. 수소 연료전지에서도 아까처럼 쓰레기를 넣거나 석유를 넣어서 돌리면 안 되고요. 수소만 넣어서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린 수소라고 하는 수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수소의 그린 수소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레이 수소도 있고 블루 수소도 있고 그린 수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석유 화학 단지에서 나오는 수소가 있어요. 그거는 CO2 배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CO2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레이 또는 블루 수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블루 수소, 그린 수소를 합쳐서 청정 수소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블루 수소도 CO2가 안 나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누가 이렇게 이쁜 색깔로 이렇게 분류를 쭉 해놨어요. 12가지도 되고 19가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핑크 수소라는 게 또 있어요.
핑크 수소가 뭐냐면 그 물을 분해해야지만 수소를 얻는 게 그린 수소예요. 그린 수소는 물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물에서 그 수소를 얻으려면 전기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럼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가 화력발전소에서 나와서 그 전기를 물을 분해하면 그 수소는 화력발전소에서 CO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걔는 뭐 어딘가에 색깔이 들어가겠죠. 블루나 그레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경제성이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석탄으로 비싸게 전기를 만들어서 그 비싼 전기로 다시 수소를 비싸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석탄은 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물을 끓여야 되고 코일을 가지고 터빈을 돌려야 되는데 그때 열에서 손실되는 게 7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값싼 전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를 활용하는 수소가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핑크 수소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정부라든지 다양한 공학자, 과학자들이 모여서 깨끗한 수소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색깔로 표현되고 있네요. 어쨌든 수소 에너지는 그 대한민국 미래의 꿈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소 같은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죠. 수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전기로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아까 연료전지 기억나시죠? 수소하고 산소를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동안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거꾸로 된 전기 화학 반응이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수소하고 산소를 분리하는 과정. 그래서 멤브레인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프로톤 이온, 수소 이온을 뽑아내서 수소를 만들 수도 있고요. 물에서 산소 이온만 뽑아내서 수소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연료전지의 거꾸로가 수소를 만드는 전기분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폴리머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세라믹으로 된 건 아직 그 대형화가 좀 안 되어 있고요. 이런 저온형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좀 대형화가 돼서 메가와트급 수소 생산 단지도 실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실증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세라믹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개념도인데요. 아직은 발전 단지가 크진 않지만 미래에는 메가와트급 수소를 생산하는 단지도 국내에 설치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끝으로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뒤에 사실은 제가 발표장에는 사실 대학생들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것들을 좀 많이 넣었는데 그것들을 제가 발표장에서 조금씩 순서를 바꿔서 편하게 오늘 말씀드렸고요. 뒷부분에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 소개 자료를 넣었는데 그거는 이해하시기가 초등학생 이해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자나 탐험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과학이 좀 재밌나요? 예. 이따가 질문 시간에 답변해 주세요. 예. 저는 제가 이게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70년 전에 존 F 케네디라는 미국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주 달 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는데요. 우리가 달로 가기로 정한 이유는 이때 시기가 소련하고 미국이 미사일 경쟁이 심하던 때예요. 근데 이 연설 하나로 미사일의 전쟁 경쟁이 아니라 우주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이게 쉬우면 하지 않았을 거래요. 어렵기 때문에 한다는 이 철학 하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되면 미국이 최고의 국가가 될 거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70년 전에 이분이 얘기했어요. 근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예. 제가 어렸을 때는 TV에서 이렇게 그 우주왕복선 발사하면 중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 하나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학교 갔다 와서 TV를 켰는데 이게 있어서 그 카운트다운 하는 거 보고, 근데 발사한 지 7초, 8초 만에 터지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들 몇 명이 죽었다고.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제가 지금 세라믹을 연구를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 문제가 세라믹이었대요. 예. 이 우주 발사체가, 우주 왕복선이 이 대기권을 벗어나고 진입하려면 내열 소재들이 필요해요. 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녹거든요. 그래서 이 표면에다가 내열 타일들을 붙입니다. 이렇게 세라믹을 붙이는데, 이 타일이 하나가 떨어져서 엔진에 들어가서 얘가 폭발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세라믹에 대한 그 연구가 이목이 집중됐고요. 세라믹이 그냥 도자기 빚는 게 아니구나, 첨단이구나. 그래서 유업과가 세라믹과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라믹 내열 타일을 붙였는데, 지금은 세라믹 소재에, 어떤 특수한 세라믹 소재에 페인트를 발라서 그 우주 왕복선을 만들기도 하고 미사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지금 많은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우주 경쟁 시대에 우주 왕복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게 전기인데요. 우주에서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 효율적인 전기 생산이 필요해요. 그때 쓰인 게 연료전지입니다. 1950년 전부터 연료전지가 우주에 탑재가 됐었어요. 지금 그런 기술들이 발전해서 여러분들 자동차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더 발전해서 지금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 한 분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점점 바꿔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예. 여러분, 그 마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마션 영화 보면 이분이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감자를 키워요. 근데 감자를 키울 때 물을 어디서 얻냐면 그 연료전지에서 있는 수소를 빼서 물을 다시 만드는 과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료는 N이 필요하니까 배출되는 그 배분해서 얻고. 근데 이 화성이 CO2가 90%, 70%가 넘게 대기가 되어 있어요. 대기 압력은 좀 낮고. 근데 여기서 산소를 어떻게 얻냐면 CO2를 전기분해해서 산소를 얻습니다. 아까 물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거랑 같은 원리거든요. 이게 그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 로버라고 하는 탐사선이 있는데요. 나사에. 이 로버에 그런 실험을 하는 장치가 탑재되어 있고, 이게 세라믹 연료전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세라믹 연료전지를 거꾸로 반응해서 산소를 추출하는 그런 실험들을 나사에선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쓰고 있는 연료전지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좀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한 5분 정도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좀 더 진행해도 될까요? 예. 그 세라믹 기술원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SOFC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지의 구동 원리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전지는 뭘까요? 출력이 높은 거겠죠. 출력이 높으려면 이 볼티지가 유지되는 동안 전류를 많이 뽑는 게 출력이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이 커브가 이렇게 더 길어져야 되고, 그 얘기는 여러분 옴의 법칙 아시죠? 예, V는 IR, R은 그 I분의 V. 그래서 이 기울기가 저항인데요. 저항이 낮은 재료를 이용해서 전지를 만들면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낮추는 방법은 이 디바이스 전지의 두께를 작게 하거나 아니면
저항이 낮은 촉매 소재를 이용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세라믹 연료전지인데요. 두 가지 타입의 연료전지가 세상에 나와 있고, 저는 이제 이런 중간중간에 소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보일러 연료전지도 있고요. 발전용 연료전지도 국내에 깔리고 있습니다. 그 연료전지를 만드는 과정은 그 도자기 빚는 것하고도 비슷해요. 예, 도자기 빚는 것처럼 세라믹을 반죽하고 빚고 굽고 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라믹은 불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굽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코팅도 하고. 그래서 산업적인 관점에서는 이 도자기 굽는 공정들이 조금 저는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게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소재를 새로운 거를 연구하거나 공정을 바꾸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런 소재들은 다 보시면 외국 기업들하고 국내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아직 국산화된 소재들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소재를 찾으려고 이런 소재 설계들도 하고 공정 같은 것도 바꾸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연구소에 젊을 때 입사를 해서 상상을 하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자기를 빚고 굽고 소재를 개발하고 하는 것들이 그 과거의 100년과 다르고 미래의 100년을 좀 준비해야 된다는 좀 생각을 해서 이건 상상을 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AI 같은 기술들이 접목되고 공정들이 좀 첨단화되고 하는 것들을 제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 지금 9년, 1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이거는 제가 상상했던 그림이 저희 연구실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학자, 공학자 분들의 상상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지금 이 자리에서 상상하신 것들이 앞으로 미래를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많은 기업분들이 오셔서 견학도 하고 가시는데요. 저희 단순하게 예전에 세라믹 도자 그런 공정이 아니라 첨단화되어 있는 공정들로 제가 세라믹 연료전지를 만들고 그렇게 프로세싱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자동화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공정들을 로봇이나 컴퓨터가 학습을 해서 최적의 공정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전처럼 세라믹을 굽는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연구실에서는 좀 작지만 나름대로 그냥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예. 뒷부분의 내용들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그 화성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연료전지도 저희 연구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미국의 나사와 직접 하는 거는 프로젝트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좋은 소재들을 개발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드론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학생들도 있고 연구원들도 함께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짧게 저희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창덕고등학교에서는 김준환인데요. 제 수소 생산 후에 저장 방식이 어떤지 궁금한데. 예, 질문 감사합니다. 그 수소의 저장 관련된 거죠? 예. 수소의 저장은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아니지만 수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장했다 보관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생산한 것들을 자동차에 쓰이고 있는 거는 수소는 지금 한 700바 정도의 압력으로 금속 용기에 수소를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게 수소 자동차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한 5kg에서 6kg이 들어가요. 그걸로 이제 한 600에서 700km를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건데요. 그 6kg, 7kg 되게 작은 것 같지만 부피로 보면 수소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 부피를 7kg에서 6kg을 담으려고 하면 700바 정도로 압력을 압축해서 용기에 담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고압에 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은 금속 유기체에 수소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리고 수소를 액화시켜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아직 더 연구를 더 진행해야 되고 아까 문제처럼 수소를 액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피가 줄기 때문이에요. 근데 수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가벼운 물질이어서 액화에서 기화되는 사이에 금방 하늘로 날아가요. 그래서 너무 가벼운 물질이어서 약 몇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많고 그리고 액화 온도도 제어를 해야 돼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소 저장은 탱크의 용기를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 외의 기술들은 지금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소 충전소 가보셨어요? 수소 충전소 가보시면 그 큰 탱크가 하루에 한 40대 정도 충전하면 밖에 못 한대요. 그리고 오래 보관하면 그 탱크 용기에서도 수소가 조금씩 날아가서 오랫동안 보관하기가 좀 힘들대요. 그래서 수소 생산을 열심히 값싸게 해도 보관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고 있어서 아직은 좀 수소 인프라가 조금 어려운 게 있고요. 그래서 수소 저장의 기술도 많이 개발돼야 되긴 합니다. 예. 해결됐나요? 궁금증이 좀 더 있을까요? 예. 해결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상상하셔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산초등학교 3학년 박한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 미래에는 수소로만 모든 것을 움직일 수도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소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수소 경제 사회에는 모든 걸 수소로만 움직이고 이산화탄소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용하고 있는 수소도 석유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수소 물에서 다 나오진 않아요. 아직은 깨끗한 수소를 얻는 건 아니지만 이걸 저희는 중간에 있다고 해서 과도기라고 하는데요. 이 과도기가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상을 하시고 의사만 되시려고 하지 마시고 과학자도 되시고 공학자도 되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나온 김서연인데요. 전기차가 막 출시됐을 때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더 친환경 차다라는 말을 들어왔었는데요. 근데 이번 강의를 들었을 때 수소차가 공기청정기 역할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 전기차가 수소차보다 더 친환경인 차인가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아까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바보차라고. 예. 그런데 2차 전지차가 지금 사실 너무 좋아 보여요. 저도 갖고 싶은 차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현재 자동차 생산 라인하고 다르진 않습니다. 부품 수가 조금 더 줄어들고 단지 엔진을 수소 연료전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터를 쓰고요. 2차 전지는 자동차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2차 전지를 써야 돼요. 2차 전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리튬, 니켈 다양한 광물들 쓰긴 써요. 그런데 이 생산 공정이 지금 사실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차는 친환경 차가 맞습니다. 그런데 생산하고 있는 2차 전지가 친환경적이지 않은 공정들이 들어가 있고 폐기물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2차 전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 2차 전지를 쓰고 있는 전기차는 세상에 있는 자동차를 다 대체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연료전지를 쓰고 있는 자동차가 100%다 대체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예. 더 새로운 에너지를 쓰는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어벤져스 영화 보셨죠? 예, 거기는 연료전지가 아니라 다른 그 에너지원을 쓰시더라고요. 예. 그런 상상이 미래에 또 어떻게 저희를 이끌까 좀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수소가 공기에 만나가지고 터질 일도 아예 없게 만들 수 있나요? 잘 제가 이해 못했는데 터지는 거요? 터지는 거를 아예 확률 없이 막을 수 있나요? 지금 쓰고 있는 연료전지의 수소도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터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압에서의 어려움은 있는데 그런 것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기차도 지금 여러분들 그 화재 위험이 있지만 하루하루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예. 효덕추 최효준인데요. 만약에 수소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인류에게 도움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 그 수소를 가지고 그 다른 물질을 만들면 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하고 수소를 결합하면 물이 될 거고요. 수소가 그 여러분들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CHON 있어요. 수소만 가지고 뭔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 다양한 원자들하고 결합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유기물이라든지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정덕고 1학년인데요. 나윤찬입니다. 네, 이런 오늘 세라믹에 대해서 여러 활용성에 대해 많이 배워봤는데 그러면 이 세라믹의 어느 정도의 범주나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게 더 발전될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제가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세라믹은 사실 산업의 중요한 소재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재를 분류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속, 고분자, 세라믹이 있는데요. 기능 소재에 해당하는 비철 금속 재료의 대부분이 세라믹 소재고 산업계에 쓰이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표현된 게 내화물이라고 돼 있지만 아까 내화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유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리도 이제 유리를 생산하는 공정에 그 내화물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멘트라고 하면 너무 그 올드해 보이시죠? 시멘트도 세라믹인데요. 시멘트도 저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까 그 원자력의 그 방사능 차폐 시멘트라는 것들이 있어서 돔 형태도 쓰이고 있고요. 첨단에 쓰이고 있고 여러분 해저 터널도 있죠. 거기에도 시멘트 공사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 다니고 있는 도로 모두 다 시멘트를 쓰고 있어요. 시멘트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100%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소재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세라믹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 전자 소재, 컴퓨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각가지의 히토류라는 그 소재들이 있어요. 기능 소재. 세라믹으로 분류될 수 있는 소재들이 있는데 그 원료가 저희 게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역 전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전쟁이거든요. 지금 사실 반도체 전쟁이 눈에 안 보이게 너무 심합니다. 저희가 원소재를 국산화를 하고 있지 않으면 중요한 전략 물자들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전쟁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전략 물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쓰이고 있는 소재를 우리 자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원소들로 만드는, 소재를 대체하는 연구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재들이 많고 거기에 세라믹이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금속도 있고 여러분들 보이는 것들은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이 옷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석유를 아예 안 쓴다고 하면 이 옷도 구하기는 쉽지 않겠죠. 예. 전광고 2학년 임한영인데요. 2차 전지 연료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 수소가 단독으로 쓰이면은 발화점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산소와 같이 결합되면 발화점이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차 전지에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지 않게 막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한다고 했는데, 막을 통해서 수소와 산소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진 않나요? 아, 예. 일단 반갑습니다. 그리고 질문 감사하고요. 2차 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충방전 할 수 있는 2차 전지고요. 학생이 질문하신 거는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라고 하는데요. 연료전지는 수소하고 산소의 반응을, 막을 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데요. 완벽하게 분리를 해야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막의 종류를 말씀드렸었는데, 막의 종류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온의 폴리머 형태, 고분자 형태의 막이 있는데, 어떤 막들은 크로스오버라고 해서 수소나 산소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몇 프로 정도 넘어가고 있지만 그게 다른 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정도로 돼야지만 연료전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갈바닉 화학 농도전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농도전지. 막을 통해서 연료극하고 수소극과 공기극, 연료극과 공기극 이 사이에 정확하게 농도가 차이가 있어야지만 전압이 생겨요. 그래서 완벽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섞이게 되면 농도가 희석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전압이 생기지 않겠죠. 구동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스택을 할 때 산소하고 수소 또는 연료가 들어가는 공간이 벽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 끝까지 제 강연을 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은 어릴 때 이런 강연도 듣고, 저는 이제 고향이 대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연구단지가 대전에 많아서 과학자분들, 공학자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도 과학자가 될래요라는 꿈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세상이 바뀌었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존 F 케네디의 한마디가 세상을 평화롭고 저희를 풍요롭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상상력으로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마시고 세상을 더 풍요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본인들의 성장되는 것도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너무 뜻깊은 날에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과거에 제가 상상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